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놓고 제주도의회가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론조사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 공론화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놓고 의원들 간의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은 제2공항 공론화의 추진 근거로 작용하게 될 공론화 축의 구성 결의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발의된 특위 구성 결의안이 공론화와 관련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어긋난다며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위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해가 스스로 잘못하면서 원룸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뭘 바로잡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의안을 발의한 박원철 위원장은 환경부가 권고한 대로 진행했다며 결의안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2,800여 명이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의장인 김태석 의원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철 의원이 언성이 높아진 안창남 의원은 박 위원장 사임을 요구했고, 박 위원장은 도지사 대변인이냐며 맞받아치며 회의 시작 15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2공항 공론화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성기로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예비비 사용 가능성을 물었지만 전성태 부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얼핏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집행부와의 갈등에다 의원 간 갈등까지 겹쳐 결의안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처럼 제2공항 공론화를 놓고 제주도의회가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을 약속했다며 도민 70%가 요구하고 있는 도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녹색 가운을 걸친 시민들이 청와대 앞 광장에 드러누웠습니다. 손팻말을 흔들며 제2공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2공항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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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2공항 반대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 분수대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을 전제로 제2공항 지원을 약속했다며 도민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와 제주도에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토부로 하여금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를 존중하고 지원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제2공항이 사실상 군공항으로 밝혀졌다며 제주를 군사기지화와 난개발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제2공항이 필요한가? 환경 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고 온갖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큰 제2공항이 필요한가?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고 광화문에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는 23일 국회 예결특위가 계획한 제2공항 예정지 현장 시찰이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당산봉 정비공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인근 불법 건축물이 철거됐습니다. 제주시는 인근 정비공사가 진행된 부지가 붕괴 위험 지역인 만큼 안전의 위험성이 높다며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했고 소유주가 자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건축물 부지가 지목상 임야인 만큼 콘크리트로 만든 주차장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에 추진 중인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놓고 마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돼 있는데요. 사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주민 갈등은 방치한 채 사업자에게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일대에 대규모 사파리를 조성하는 동물 테마파크 사업. 사업 변경 최종 승인을 앞두고 찬반 주민 사이의 갈등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람사르 습지 인근에 대규모 사파리가 들어서면 환경 파괴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업자가 부대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봐주기 행정이라는 겁니다. 조건부 이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식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연장을 해주는 거 이건 매우 심각한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자진흥주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탁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서류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서류상 가지고 확인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관광객 통계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국내선 항공편 입도객을 조사한 결과 관광객 비율은 88%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을 추산하는 실제 통계에는 이전까지 해오던 94%를 적용해 내국인 관광객 숫자가 200만 명가량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발표한 관광객 수는 이만큼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가게 손님이 없고요. 렌트카가 또 손님이 없고 그래서 행정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은 또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광 업무를 통합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무료로 개방된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버려진 주인 없는 차량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치 차량을 주민들이 신고해도 행정기관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들로 빼곡한 제주시 도심 주택가의 한 공영주차장. 앞범퍼가 심하게 녹슨 차량이 눈에 띕니다. 번호판은 떼어져 있고 바퀴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2년 전 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됐지만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옆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흙더미 속에서 잡초마저 자랐습니다. 그건 4년 돼갑니다. 그래서 가장 입구에 불법 주차장이 있으니까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와서 주차를 하려면 왜 이 제주시를 몇 바퀴 돌고 그래서 그냥 주차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처럼 무단 방치 차량으로 행정시에 신고된 건수만 한 해 300여 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무료 주차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장기 방치 차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강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된 공영 주차장의 경우 도로나 사유지가 아닌 데다 누구든 시간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강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또 공무원이 장기 방치 차량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유주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연락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운행을 하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죠. 자기가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번호판이 영치돼서 버리는 경우 있고 고장이 나면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장기간 방치 차량에 대해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방치 차량 처리에 손을 놓으면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요새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간편해서 많이들 이용하시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고 또 쉽게 개설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인기를 끌지만 반대로 이 점을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광주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구속된 37살 김모 씨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유명 제조사 이어폰을 반값에 판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사라지는 수법. 이렇게 김 씨에게 속은 사람만 85명에 달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설이 쉬운 인터넷 은행 때문이었습니다. 범죄 신고로 경찰이 해당 계좌를 수사하더라도 김 씨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 수십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계좌가 개설이 가능하니까 그 계좌를 정지를 시켜도 또 전화해가지고 다른 계좌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고품 사기를 벌였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도 잡고 보니 카카오뱅크와 K뱅크 계좌 19개를 개설해놓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개설이 쉽다는 편리함 때문에 각종 사기 사건에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면 이처럼 가입을 위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외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만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실제 카카오뱅크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건수는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전체 은행의 2%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7배까지 폭증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영상통화 같은 걸 해서 실제로 상대방이 물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연락처가 사기 행위에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 전문은행이 범죄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제주시와 고산 지역,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두꺼운 긴 소매 차림이 아침엔 괜찮아도 한낮엔 좀 덥게 느껴집니다.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도 전 지역이 대체로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3도, 서부와 동부가 22도, 북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대체로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대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한 해 평균 350건의 택시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는 1,700여 건으로 23명이 숨지고 2,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45%로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 미확보와 교차로 통행 위반 순이었습니다.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 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0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제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전 제주도청 간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대표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마을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의 한 마을 체육공원에서 열린 청년회 행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마을 후배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달아나는 후배를 쫓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름 만에 마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제주지검이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해서 다룰지를 판단합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와 관련해 일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제주시는 오현단 부근 제2가갑도로가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통제되고 산지천 하류 구간이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관덕정 앞 도로는 일요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도 이 시간대에는 우회해서 다닙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